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던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9월 초의 어느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30살 아들 민준이가 엄마 우리 캠핑 가요. 엄마 좋아하시잖아요. 사나며 제 손을 잡았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바쁜 아들이 저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민준이가 찾은 곳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한적한 야영지였습니다. 엄마, 여기 조용하고 좋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딱 우리끼리 쉬기 좋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주변에는 텐트 서너 개 정도만 듬성듬성 보였고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능숙하게 텐트를 치고 테이블을 펼치고 의자를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들의 넓어진 어깨를 보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코펠을 안 가져왔네요. 아, 그리고 매트랑 이것저것. 민준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면 돼요. 금방 갈게요. 괜찮아, 천천히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경치나 볼게. 네. 1시간 반이면 돌아올게요. 차가 멀어지는 소리. 고요해진 숲.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게 얼마만인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길을 잃었나? 아니면 마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나? 핸드폰을 꺼냈지만 이 깊은 산속에는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텐트 안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차 소리만 들리면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다른 텐트 쪽으로 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멀리서 한 남자가 낚시 도구를 들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뛰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요? 여기 안 터지는데요. 저도 그냥 하루 쉬러 온 거예요. 그럼. 혹시 나가실 때 저 좀. 저 오늘 밤 자고 내일 새벽에 가요. 급하세요? 아들이. 어제부터 안 돌아와서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는 자기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텐트에는 아들이 사온 생수 몇 병과 과자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껴 먹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년 부부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혼자 계세요? 네. 아들이 잠깐 나갔다가 아직 안 와서요. 언제요? 열흘 전에요. 부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흘이나요? 그럼 신고를 하셔야죠. 전화가 안 터져서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를 버린 걸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나가면 경찰에 연락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아드님이 열흘이나 안 오셨는데.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민준이가 정말 저를 버린 거라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늙은 엄마를 산속에 버렸어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아들 곧 올 거예요. 부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떠났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과자와 생수가 떨어졌습니다. 근처 계곡물을 떠다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하루 이틀 쉬러 오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창피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버려진 할머니라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텐트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속 계시네요. 저번 주에도 봤는데. 네. 혼자세요? 밥은 드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년이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저 많이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라면을 받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들이 곧 와요. 아드님이요? 언제 오시는데요? 곧이요. 청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떠나며 과자 몇 봉지를 두고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끔씩 오는 사람들. 어떤 이는 음식을 주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금씩 얻어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왜 안 오니? 정말 엄마를 버린 거니?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병원에 있는 걸까? 하지만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여기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떠났는데 민준이가 온다면?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졌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옷은 여름 옷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 야영 오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네. 가족은요? 아들이 잠깐 나갔어요. 언제요? 2달 전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신이 좀 쯧쯧 혼자 계시나 봐. 무서워서 어떻게 저기 계시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 가족이 떠나며 김밥과 음료수를 줬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그리고 집에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이 왔습니다. 단풍은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았습니다. 밤이면 너무 추웠습니다. 텐트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모아 깔고 가져온 얇은 담요 하나로 몸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생각. 민준아, 엄마를 정말 버린 거니? 하지만 떠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곳이니까. 여기서 기다리면 언젠가 올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12월 초였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텐트는 여기저기 찢어진 곳이 생겼고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옷은 여전히 여름 옷뿐이었습니다. 담요 하나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텐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시렸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눈을 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민준이는 새 삶을 살고 있겠죠. 엄마 없이도 잘 살겠죠.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아니야.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석 달이나 지났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얼어붙은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짐이 됐구나. 그래서 버린 거구나. 며칠을 굶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쌓이고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텐트가 흔들렸습니다. 찢어진 틈으로 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웠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끝까지 널 기다렸어. 끝까지 믿고 싶었어. 그때였습니다. 엄마. 누군가의 목소리.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더 가까워지는 목소리. 발소리. 텐트 지퍼가 열렸습니다. 눈보라와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 엄마. 엄마. 정신 차려요. 아들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로 옮겼습니다. 히터를 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너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엄마, 제가 왜 엄마를 버려요? 절대 그럴 리 없잖아요. 민준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따뜻한 병실이었습니다. 옆에는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엄마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날 마트 가던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났다고.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차가 전소됐고 민준이는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한 달간 혼수 상태였어요. 깨어났을 때 기억이 없었어요. 제 이름도 엄마도 캠핑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재활치료 받으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어요. 어제 드디어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엄마랑 캠핑 간 것도 마트 가던 것도 모두.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병원에서 뛰쳐나왔어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어떻게든 이곳까지 왔어요. 엄마가 혹시 아직도 여기 계실까봐. 그래서 온 거니? 네. 엄마 제가 석 달이나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근데 왜 여기 계셨어요? 왜 집으로 안 가셨어요? 왜 누구한테 도움을 안 청하셨어요?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못 믿은 건 아니야.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혹시 엄마를 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너무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리고 만약 엄마가 여기를 떠났는데 내가 온다면 엄마를 못 찾잖아. 엄마,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끝까지 믿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끝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석 달을, 그 추운 겨울을.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30살 어른이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민준이 친구가 빌려준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여기가 임시로 있을 집이에요. 제가 회사 복직하면 우리 집 구할게요. 제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푹신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부 끝 에필로그.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복직했고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버려진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아들을 믿었어요. 어머니의 믿음. 그게 저를 석 달 동안 지켜줬습니다. 지금도 가끔 캠핑을 갑니다. 민준이와 함께. 하지만 이제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